아, 다행이다.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지금 3시간 30분짜리 하자 그랬지. 이거 했더니 나 인천 가는 거 10km 단속되더라. 10km. 남녀조 뚫려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여주 라디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 사장님 모셨습니다. 영서여장업자 박 사장입니다. 네, 그리고 진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조 선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기자님은 마감이라고, 예, 일찍 좀 연락 주세요. 그다음에 소나기님은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떤 분이 웬일로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느리게 여유롭게님 감사합니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너무 알찬 매체 역할 톡톡히 하네요. 화이팅. 예, 이런 응원의 글 다른 분들 좀 올려주세요. 좀 너무 썰렁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민원 게시판에 자영농고 관련된 자영농고가 아니라 그 학교 지원, 고등학교 지원금 관련된 그 민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때 민원 내용은 자영농고 예산 편성 지원에 관해서 좀 불평등하다 이런 이야기와 그다음에 여주교육발전 연차별 지원 계획의 모순과 형평성, 그래서 한 3건, 4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고요. 이번 주는 한 8건 정도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주군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오는 9월 23일자로 시가 되면서 대학 입학 시 인문계 학교에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이 상실하게 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주 자영농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학교로서 농어촌 특별 전형이 아닌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하여 제외가 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학교 특성에 맞는 학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별 지원 금액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 없는 사항이며 도지사님 방문 후 자영농고의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하여 현재 여주군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군청 교육체육과 교육협력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물어본 거는 다 대답을 한 거네요? 그렇죠. 뭐 그때 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요번에 뿌리는 거는 학교에다 각 지원해주는 돈은 시가 돼서 농특 혜택 예. 못 받는 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인 거고, 여기는 특성고등학교, 자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 같다 했는데 그런 대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저번 주에 더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자영농고 부분도 있지만 그 학교별 세종 네. 고등학교나 뭐 이쪽이었잖아요. 사실은 그쪽 세종고등학교가 공립학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예산에 대한 배분에서도 최소한 더 많아야지. 최소한은 동등하겠죠. 최소한은 동등하게인데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거 이제 민원인 질문의 요지가 그 농고, 자영농고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근데 아까 여기 이거 보면은 그 학교별로다가 배분된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답변에는 그렇게 나왔죠. 뻥이지 뭘. 근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으니까는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작성하기 전에 검토 과정에 있던 게 미리 말이 돌았던 건지, 그거는 뭐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작성했다가 말이 나오니까 취소하고 다시 하더라도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공평성 있게 간다면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여주 라디오입니다. 지난번 그 사연 중에 민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 중에 고청교 계곡 근처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답변이 올라왔는데요. 결론은 그 철거했답니다. 예, 쓰레기를 그 수거 처리하였고 그 다음에 그 경고 안내판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이번 주는 성실하게 즉각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해 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었죠. 이것도 답변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체육공원 화장실 기기들을 7월 중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큰 돈 그때 되기 전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면 뭐 설치하다가 빠뜨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예, 그렇죠. 하는 사람. 다른 때는 답변이 3-4줄 정도였는데 오늘 좀 길어요. 여주라디오 듣나 봐. 응? 여주라디오 듣나 봐. 시가 돼서 그런가? 시가 돼서는. 자, 이번 주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먼저 그 진 팀장님 예. 강변 나무 가꾸기 한번. 네. 강변 나무 가꾸기 재문의랍니다. 이런 보면 이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박모모님께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2011년에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여주군청 뒤편 세종 수상 레저 있는 쪽의 강변에 나무들의 관리가 소홀하여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여 관리를 요청하였더니 2013년 봄에 관리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데 2013년 6월 현재 아무 관리가 되지 않고 죽은 나무들만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서 있습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주위의 환경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하여 강변은 깨끗해졌지만 차후 관리는 엉망입니다. 이포부 광천보에 있는 쪽은 잘 정비되고 있는데 이곳만큼은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거 4대강 작업하면서 이거 작업한 건가요? 그러겠죠? 2007년.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안타까운 것들이 보면은 정말 비싼 막 조선 소나무나 막 이거 외성 아니에요? 아니 외성 말고 조선 소나무도 많이 심고. 조선 소나무가 살기 힘든 거를 갖다 심었어요. 근데 그 비싼 소나무들을 갖다가 다 죽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뭐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그 자연에 대한 그 자연 생물들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 제가 좀 심심하실까봐 또 재미없을까봐 또 그 격가지를 한번 빠져보면 제가 이틀 동안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바다에 낚시하러. 그래서 막 지금 살이 막 탔는데요. 낚시꾼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낚시가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는 먹지 않으면 잡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바로 놔줍니다. 그리고 잡았으면 무조건 다 먹습니다. 배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네. 낚시하시는 분들 납봉수거는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납봉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낚시 면허제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낚시 관련된 산업 중에 이게 그 세라믹으로 사실은 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주 같은 경우에 그 산업이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납을 낚시인들도 자기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은 그걸 납을 쓸 생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라믹. 예. 그래서 여주 도자기 쪽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게 무게가 그러면 도자기 무게하고 납은 무게가 작고 무겁기 때문에 하잖아요. 도자기도 가능한가요, 그게? 그거 이미 다 시제품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국가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로는 그 낚시 면허제를 실시하는 순간 한 600만 낚시인의 저항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섭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찬성하거든요. 낚시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면허를 실시하고 할 때 돈 내고 그걸 또 돈을 모아줘서 그 기금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도 또 채용을 하고 그렇게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하니까. 어쨌든 요 민원인이 올린 거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게 4대강 작업하고 나서 이 하천부지라고 할 거예요. 4대강 공원화 작업해놓은 거 전체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라고 넘긴 건데 지자체에서는 이거 관리할 지금 여력이 없어갖고선 방치 상태로 가는 거 그 건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낚시 얘기를 왜 했냐. 아까 저희들 그 낚시 개통 철학이 있어서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 살려야 돼요. 관리 안 할 거면 심지도 마라. 관리 안 하면 심지 말아야죠. 그건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영농 들어가는데도 그때 한참 엄청 많이 심어놓은 거 다 죽였죠, 그때. 또 심으면 되잖아. 그래야지 돈이 도나? 그건 안 되잖아. 지금 이참에 그 4대강 작업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포보나 강천보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라고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그 하천 주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그 나무 공원화돼 죽고 있는 있는데 게 되게 많아요. 능서 앞에 그 여주보 있는데도 공원이 있고 대신면 천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원인데 아니, 어떻게 활용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뭐냐면은 없죠, 너무 지금. 이게 뭐 경제적 효율성 따지면 그런데 사대강 해갖고 뭐 관광객이 와갖고 도대체 낙수 효과가 좀 있는 거야? 뭐 다 자전거 타고 그냥 물 거시기 해갖고 다 먹고 그냥 지나만 가는 것 같던데. 그게- 낙전 별로 없는 거야. 낙전 그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때 수변구역 해제인가? 그게 부동산. 같이 됐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강천부에 보니까 진짜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먹고 쉴 데가 없어. 그 안에 있는 편의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쓰고 싶어도 강천부에 놀러 왔다가 돈 쓸 데가 없어. 그러면 그냥 다시 차 끌고 나오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주 시내로 오냐면 안 와. 그냥 거기서 그냥 고속도로 타고 휙 가버리면 그만이야. 전용도로 타고. 그러니까 강천부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강천부 주변에 돈 쓸 데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이포보에 천설에 많이 오면 천설에 돈 쓸 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천설이 하면 너 거기 뭐 막국수를 하나 먹고 가겠지. 거기는 원래 잘 되는 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오라고는 하는데 돈을 쓸 데가를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관광 산업이 인근 주변으로다가 뭐 한 사람의 혜택을 보든 10사람의 혜택을 보든 그 주변에서 어쨌든 뭐 식당이 하나가 있든 뭐가 있든 돈 쓸 데가 몇 사람이라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근데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뭐 가게 한두 개 했다고 해서 진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은. 거기다 흔히 말해서 그런 쪽에 캠핑장이 만들어지고 예전 금모름물에 거기 대나무 숲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지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누가 듣기는 수변구역이 해제돼야 그런 거 개발을 하는데 그게 낙동강 하면서 그쪽이 해제되니까 여주도 해제해 줄 줄 알았더니 여주를 안 해줘갖고 여주 뭐가 적극적으로 4대강 찬성했는데 뒤통수 맞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느티나무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변구역 해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수변구역을 해제할 거면은 대규모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전체가.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여주 사람들의 4대강을 찬성했던 건 제가 얘기는 그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서 어쨌든 재개발도 하고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이렇게 하나의 산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건물은 전화서도 그런 게 안 돼 버리니까는 여주 사람들이 기대했던 효과가 전혀 없어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사기였던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 사기였던 오히려 게 어차피 집만 늘어서 관리비만 네, 늘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법적으로도 우리나라 현실상 이건 수변구역 해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사기를 친 거예요, 사실은. 거기 해제하면 그래서 저건 뭐야 지금 서울 사람들 날 칠 텐데 똥물이 네, 된다고 못해요. 이거 할 수가 할 없어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이거 인천에서 정수 비용 요새 더 들어간다고 물세 못 내겠다고 버텼었잖아요. 결국은 내기로 합의했지만. 네. 근데 여기까지- 저번에 기자 간담회인데 모 기자님께서 4대강에서 물이 깨끗해졌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아주 반장했습니다. 모 기자님은 성만 알려주세요. 깨끗해질 때 옛날에 아주 똥물이었는데 4대강에서 물 깨끗해진 거라고. 사실 제가 낚시인으로서 거의 여주강에서 살았거든요, 고기 잡으러. 여주강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그 전에 4대강 하기 전에 얼마나 깨끗하냐면 제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그냥 물고기들이 제 발에 막 달려들어요. 그 팔단댐 하기 전. 아니야. 4대강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래도 하기 모래도 전에.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만큼 그 작은 이렇게 치어들이 자연적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은 저기 하동이나 그런 데만 있을 제첩도 사실 여주에도 많았고 저도 많이 캤었고 조개류도 많고
뭐 모르는 새들, 뭐 자연 큰 천연 기념물 같은 새들 엄청 많았거든요. 사대강하고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맑아졌다고 잘 모르는 거라고 우겨대는데 그거 내가 불러놓고 싸울 수도 없고. 아 제발 좀 그런 사기는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있어요.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지. 참 바보지 바보. 아니 일본 애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자기네들이 그 아시아 발전을 침략 기간 동안 아시아를 발전시켰다 이 얘기랑 같은 논조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만 그 여주 자영농고 관련돼서 3가지 정도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연농가 아까 했는데 또 해요? 예. 조 선배님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또 그 의견들이 아까 그 답변이 올라왔지만 그 후에도 한 8개 정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이제 아무리 명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 뭐 특성화고라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 못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여주 자연농고는 어째서 예산안에서 빠지게 되었나요? 이렇게 억울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다른 학교는 예산 책정을 받았는데 저희 여주 자연농고는 거기서 제외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책정에 어떠한 문제로 제외되었는지 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기숙사가 보면 형편없이 날가 있던데 하고 보내셨습니다. 아마 좀 전에 답변했던 거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분노의 글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담. 대학을 가야만 사람이고 대학을 안 가면 사람이 아닌가. 어찌해서 인문 중심으로 교육 예산을 주고 실업계 학교는 안 주는가. 어떠한 학교는 40억의 예산이 가고 우리 자연농고는 한 푼도 안 주고 어떻게 그런 예산이 나왔는지 혹 어떤 비리라도 있는 거 아닌지 확실한 예산 기준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서는 이제 화를 내셨고 이번 거는 이제 읍소하신 겁니다. 여주 자연농고의 희망과 비전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여주 자연농고에 재학 중인 학부형으로서 이번 예산 편성에서 지원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 몹시 화가 납니다. 이 학교는 공립입니다. 공립이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유지 아닙니까? 각 학교장님들의 현장 상황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충분한 논의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학교를 지목해 교육 지원 육성 명품으로 만들면 만들어지겠죠. 절대 반대 안 합니다. 다만 형평성과 한쪽 쏠림 현상은 기이합니다. 현 재학생 과반수가 여주 군내의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여주 군민 아닙니까? 지역 인재 양성, 명품고로서의 위상, 모든 학교 현장의 로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마다의 지원금이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절대 명품고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차등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자영농고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여주 관내에서 여주 자연농고만큼 오랜 역사와 유지 발전이야말로 명품이라 할 수 있고 후학들이 새로운 곳에 두려움 없이 인성과 지성으로 글로벌 인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지원, 육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특성화고라 안 된다 막 그런 결국은 이제 인문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대학교 진학률 때문에 이제 농특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아까 쓰신 분 말씀처럼 결국은 대학 진학만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명품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대학 진학률입니다. 절대 명품고. 그러니까 사실 자연농고라는 게 어쨌든 자영농고가 명품고인데 사실 그러니까 자영농고 훨씬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그 자연농고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사실 많은 용기가 있어야 보내는 건데. 그럼요. 왜냐면 모든 학부모들이 자기 대세가 대학교 가는 거니까 어쨌든 대학은 나와야 된다 막 이런 강박관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깨뜨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소신껏 그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학부모들의 대단한 용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그 용기가 꺾이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의 길을 막는 건가? 하고 이제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건 좀 슬기롭게 해결해서 농고에 가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남여주 IC가 지난 27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 관련된 그 불편사항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박 사장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신호등 체계 개편 요구 박모모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개통한 남여주 IC에서 여주 읍내까지 주행해 보았습니다. 앙복 4차로로 시원하게 도로가 뚫려 신속한 교통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남여주에서 읍내 입구 42번 도로까지 오는데 6번 정도 신호등에 걸리더군요. 계속 직진만 하는 구간인데 중간중간 신호등이 연동되지 않아 비교적 짧은 구간을 신호등 기다리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올성리 한성아파트 부근에서는 채 100m도 가지 않아 바로 다음 신호등에서 정지 신호가 들어와서 황당했습니다. 평소 이 구간을 출퇴근하는 동료에게 물어보니 늘 그렇다고 하면서 한성아파트 앞에서는 항상 짜증이 나고 대부분의 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하더군요. 담당자님께 건의합니다. 신호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에너지 전략이 식반 시점에 한 푼이라도 전략해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죠. 직진 신호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연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기술적으로 쉽다 하더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밑에 걸로 같이 읽으세요. 여주입에서 가남면 도로 신호등 문제 김범모 씨가 작성해 주셨습니다. 여주입에서 남여주 IC까지 도로가 최근 완공되었습니다. 시대사항 1. 교통시간 단축과 안전을 위해 확장한 것은 바람직한 아니라 너무 많은 신호등으로 인해 오히려 운행시간이 더 길어졌네요. 차라리 2차선일 때가 시간이 덜 걸립니다. 사람이 건너주다는데 횡단보도 신호등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필요한 걸까요? 차라리 스위치식으로 필요한 경우만 건널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드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요? 4차선으로 만든 목적을 생각한다면 신호등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의사항 2. 가남면까지 확장은 언제인지요? KCC를 위한 공사도 아니고 예산 문제인지 대략 날짜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예, 답변은 이송 이첩했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쪽이 이거 경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항상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기 네. 제가 이 두 개 내용들을 저는 뭐 자주 가는 데는 아닌데 이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저도 동감이 딱 돼요. 네. 저도 그 2번 개통 당일날 올라오면서 이제 출구에서 나오는데 문제가 이제 신호가 그러니까 IC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여주부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좌회전 신호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길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선 도로를 이제 가남에서 여주에서 가남 가는 방향을 이제 이게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주어지고 IC에서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IC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그러면 또 반대로 금강에서 앞으로 직선으로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금강하고 거기는 바로 길이 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직선이 돼 있고 IC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 오히려 더 그 신호가 더 길고 그 다음에 또 여주에서 가는 방향 시간도 또 길죠. 그러면 문제는 답답한 게 오히려 IC에서 여주부로 나오는 신호가 짧은 거예요. 그럼 그걸 기다리느라고 줄을 한참 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 무슨 연동화라 그러나요? 연동화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2차선일 때는 옆에 이렇게 조그만 골목 들어가는 길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스쳐스쳐 껴들면 되니까 그런 게 없다가 4차선이 돼서 위험하니까 그냥 동네 들어가는 길만 있으면 신호등을 다 달아버린 거야. 그 삼밭골이라 그러나요? 네, 삼밭골 거기 들어가는데도 신호등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저기 보강 들어가는데 거기도 있죠. 신호등이 있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한성 아파트 신호등 거기 한 쫙 있어요. 1km 사이에 신호등이 4개야. 그다음에 거기 차라리- 어린이집 있는데도 신호등. 네, 차라리 그냥 이게
사거리나 이렇게 큰 데만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전멸등이나 이런 거라서 주의하라고 해주든지 아니면 이분 말씀대로다가 좀 버튼식으로 하든지 그냥 짜증이 나니까 제가 이제 그쪽을 매일 얘기한다. 왜 집에서 나오자마자가 바로 브레이크 조금 한 100m, 200m 가다 브레이크 막 계속 이래야 되니까 이거 4차선 되니까 더 짜증나네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성 아파트 쪽은 또 거기가 나오는 그 신호가 여기서 그 질문 주신 분 얘기처럼 나와서 그 신호 받고 잠시 기다리면 바로 앞인데 또 있어.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시는 분들처럼 진짜 교통 신호 안 지키고 가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봐요. 거기서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네. 네, 거기 네. 뭐 테스트해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그 지금 여주읍에서 가남 도로는 워낙 위험한 도로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 KCC에서 나오는 대형차들이 나와서 이제 다행히 이제 뭐 고속도로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쪽에 이제 선거 때만 되면 군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공약 걸었어요. 가남하고 여주읍 그 확포장하겠다. 근데 그 경기도에서 해결은 아직도 못하고 지금 이제 가남 경기도 부도났잖아. 남여주 IC까지만 또 얘기를 해놨는데 가남 사람도 여주 사람이고 사실 다른 데는 웬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그 포장이 되고 일직선화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가남 쪽은 진짜 너무 위험해요. 지금 이 길 공사가 원래 가남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가는 근데 거고요. 지금 경기도가 부도나서 좀 네. 늦어지는 건가? 예, 근데 이제 제가 개통한 날 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6월 27일 날 그 개통식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길가 옆에 그러니까 이게 정리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그 높은 사람들이 와서 한번 이제 시승하고 뭐 이렇게 사진 찍는 정도는 됐는데 추후에 그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옆에 좀 불안하게 막 그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개통을 굉장히 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하게 앞으로 많이 당겨서 정리가 그 노변 주변이나 이런 게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개통식을 좀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시원하게 그때 그 시 되는 날 딱 군수님, 시장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면서 아이씨 개통해가 이거는 빛나게. 다음 야. 보지사 선거 때 그걸 해결될 거야. 다음 보지사. 잘 해주시겠죠 뭐. 자, 또 빠질 수 없는 또 버스 얘기 또 하는데 버스 얘기는 뭐 맨날 나오니까. 이거 밑에 강변 유원지만 해죠. 예, 그럴까요? 위에도 좀 능서 매룰이 이분이 제가 잘 정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화내시지 마시고. 뭔 얘기냐면 이분이 저기 어디 딴 데 갔다 오셔갖고 지금 여주 사정을 모르는 거야, 이 동네 사정을. 그러니까 매류에 옛날에 무지하게 많이 올랐었죠, 매류 버스 사연. 근데 이분이 매류에 사시니까 방학에 이제 내려오신 거죠. 와서 보니까 버스가 잘 안 다니네? 그래서 여기다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여주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버스 얘기 저희 사연 하도 잘 많이 나옵니다. 해서 여기는 좀 접고요. 밑에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변 유원지행 버스 노선 증설 요청 홍땡땡님 안녕하세요. 강변 유원지를 자주 애용하는 군민입니다. 저희는 차가 있어서 강변 유원지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혹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장수촌 앞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변 유원지 주차장 맞은편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배려하여 버스 노선 증설을 요청합니다. 여주에서 명소로 꼽힐 만한 호텔이 들어섰지만 버스 노선이 없다는 건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노선 증설 고려 바랍니다. 안 다니나요? 버스? 있겠죠. 영진 아파트 뭐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그렇지, 그 영진 강변까지 아파트.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연긴 아파트는 자체 버스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긴 해도 연양리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들어가겠죠. 있게 있겠지만 너무 적다 이런 거겠지. 근데 여기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왔으면 조금 더 증차가 되겠죠.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유원지니까 음모래인데 음모래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 영진 가는 데서 회차를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삥 돌아서 나가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좀 걸으셔야죠 뭐. 좀 그래야 되나? 좀 많이 걸으셔야 될 것 같은데. 버스 문제는 이제 말을 하기가 에너지가 딸려갖고. 그 호텔에서 좀 어떻게 좀 그 셔틀 좀 운행하시죠. 다음은 언론에 나온
여주군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그 여주군 군정 문의 경기도 120 콜센터로 이거는 진 팀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여주군 군정문의 경기도 120 콜센터로 이뉴스투데이의 김승희 기자님이시네요. 여주군청의 대표전화 887-2114가 오는 7월부터 경기도 120 콜센터로 착신 전환돼 운영된다. 그동안 여주군청에 일일 평균 250건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앞으로는 120 콜센터를 통해 여주군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의 문의 전화에 보다 질 높은 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오랜 업무 협의를 거쳐 2개 시군, 여주군과 파주시에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시책으로서 도청 콜센터와 연계한 안내전화 운영 방식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여주군 전담 상담사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경기도 120 콜센터는 2007년에 출범해 7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각종 민원 문의 전화를 상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 안내 상담과 청각 장애우를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수화 상담까지 콜센터만의 특화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주군 관계 공무원은 여주군이 118년 만에 영광을 되찾는 여주시 승격과 함께 전화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사의 활약으로 여주군의 전화 민원인은 친절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안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옛날에는 그러면 이거 옛날에는 887-2114는 어디서 해왔던 거예요? 군에서 직접. 민원실에 받는 거 아닌가? 민원실에 받아서. 민원실 받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에 교환을 해주는 거죠. 누가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해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면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전화를 빨리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갖고 막 짜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콜센터 직원들은 바로바로 탁 받아요. 이분들은 하루에 너 몇 콜을 받았냐? 그게 이제 실적이 되고 그게 보수와 연결이 되니까. 이분들 비정규직이구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이분들이 받아서 책임 있게 답변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겠구만. 그래서 결국은 담당자한테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화가 두 번 하게 되는 거예요. 2번, 3번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잘 활용하려면은 콜센터하고 여주군청이랑 이게 잘 연계가 잘 돼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굳이 여주군청에 전화를 다시 연결을 안 하더라도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담당 직원한테 연결을 할 때 그 담당 직원이 없으면 콜센터도 깝깝하거든. 그러겠죠. 그럼 그 옆 사람이나 팀장이나 누구한테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지역 사정을 모르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 여주군 어딘데 막 이렇게 되면은 여주군청으로다가 전화를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일찍 받아서 돌려주는 거는 좋아요. 저희도 이제 그 보통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게 뭐 법무부 해가지고 그 뭐 외국인 보호소나 법무부에서 뭐 이렇게 그 지역으로 전화를 걸어도 그 콜센터로 연결해서 다시 내려가죠. 짜증나 죽습니다. 그때 진짜. 네. 아 진짜 열받는 게 이거 뭐 같은 걸 몇 번 해야 돼. 진짜 화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는 잘 운영하면은 전화를 안 받아서 받는 짜증은 없어지는데 전화를 돌리고 되다 보면 꼭 핑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걸 잘 해결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여주군청에 이제 이거 뭐 담당하는 사람은 이거 숫자 줄일 것 같은데 이거 업무 이거 줄 그러면은 이거 안 줄죠. 안 주나요? 근데 이게 뭐 1차로 한번 그 담당 공무원들이 1차로 한번 걸러줘서 이제 사소한 거는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마 저도 그 동의하는 게 전화 받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민원인들은 이미 짜증이 난 상태에서 전화를 할 거다.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드네요. 공무원들은 되게 편해져요. 네. 그러겠지. 전화를 하나 걸러서 오니까 중간에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 왜 그러냐면 이거 몇 번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이거 말고 무슨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이나 어디 해다 보면 끝이 없어. 담당이 계속 얼루 돌리고 그냥 카드 옛날에 그 해지하려고 전화하면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그냥 아유 참. 그래서 이 콜센터 운영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민원을 위한다기보다는 사실 직원을 위한 제도라고 봐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신 업무 효율을 위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업무를 그러니까 이제 전화 받는 민원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이제 여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죠. 자, 여주군이 118년 만에 영광을 되찾는 이런 문구는 이게 아무래도 난 이거는 이제 기자가 북한의 막 그 이 느낌. 기자가 이제 이 준 거 그대로 쓰다 보면 어쩔 수 아니 없어요. 아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 사실 이 118년 좋잖아요. 응? 그러면은 118명이니까 118명 정도를 비정규직에 일하는 사람들 정규직으로 이거 전환하는 거야. 118. 좋잖아. 어? 어때요? 119번 사람 어떻게 하고. 저는 그냥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지자체 하면서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거의 한 300개 되나요, 지자체가? 110 몇 개인가요? 200개 정도 될 거예요. 200개. 하여간 저희가 숫자 하도 약해서 맨날. 뭐 그거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 네, 그 정도 되는 지자체가 변별력이 없고 자체 뭐 수입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뭘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별의별 걸 다긴 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막 그런 거 여주군이 118년 만에 영광을 되찾는다는 거를 자꾸 내세움으로써 이익이 오는 정치 집단이 있단 말이죠.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멘트인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118년 만에 이게 뭐는 시승격이 거야? 뭐 네. 대단한 영광이라고 보면 근데- 다른 지역 다 이미 시승격한 데는 그럼 우리는 맨 고래비를 아니야. 좋다 이거야. 118만 승격된 기념으로 이제 시립 거기 그 보육센터 있잖아 어린이집 이런 거 만들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항상 방송 때마다 아주 어린이집은 아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뭔 의미를 찾는 거 그런 거 솔직히 저는 명성황후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주에서 뭐 폭한 무슨 명성황후 얘기하는데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그 민족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외부의 외세에 의존해서 그 명성황후의 그 주변 인물들이 다 그 치부해서 다 먹고 살고 백성들을 피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그 미화하는 걸로 가는 것도 저는 여주에서 그거 할 짓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동의합니다. 좀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정신 바싹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승격 갖고도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이제 계시겠네. 시승격 난리 갖고도 나지. 이제 이상각을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원래 먹은 놈이니까 저한테 욕을 해주세요. 여주군이랑 지금 양평이랑 인구 차이가 안 나요. 양평이랑 여주랑 2,000명인가 3,000명 차이 날 거예요. 양평이 지금 몇 년 새에 7만 명에서 한 지금 3만 명 정도 인구가 몇 년 새에 그러니까 거의 한 40%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게 지금 용문 개발하는 거 봐봐요. 엄청나게 용문면이 커졌거든요. 전철 들어오고 그러면서 더해졌죠, 이제. 근데 양평은 절대 시 되려고 안 해. 지금 시 만들겠다는 말도 안 꺼내. 왜냐면 시 되는 거보다 양평군으로 있으면서 서울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시 전환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정치 끝발이 좋은 정병국 국회의원이 양평이잖아요. 자기 본거지가. 그래도 시를 자기가 안 하는. 그래서 시 안 하려고 들어. 그게 근데 정신 여기에서 나간 뭐 거지, 시 된 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그래서 양평 사람들을 보면 정말 웃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실속 없이. 보다가 또 열받아서. 왜 118년 썼어? 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냈다는 아주 그 훈훈한 소식입니다. 요거 직원이 네. 요건 진짜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귀찮거든. 더군다나 이게 소송으로 가면은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근데 어려운 걸 했다는 건 대단한 이 거예요. 업체가 뭐야 이런 거 밝혀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아니 근데 추측을 해보면 2009년에 그럼 신규적인 거 아닌가요? 얼마 안 된 거지. 2009년에 여주읍에서 그때는 5학도 여주읍이 있죠. 300가구짜리 300 좀 작은데. 현지는 아니야. 그러면 여기 신도 브레는이나 이쪽일 거 아니야. 여기. 아니 신도 말고 또 이안. 큰데 뭐 그거 있잖아. 이안은 아니겠지. 우성.
아니 여기 우선 신도 바로 신도. 옆에 큰데 또 있잖아요. 이안. 아 이거 신도 그다음에 뭐야 여기 뭐야 신도 말고 뭐지? 하여튼 그래요. 아니 300가구니까 큰 업체는 아닌 큰 단지는 아니, 아니에요. 큰 단지는 아닌데. 저쪽 강변 옆에 거기 오피스텔인가? 아니 거기는 아니지. 300가구니까 뭐 인터넷 인터넷 가 280가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야. 한 세 동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 우리 추측 이제 들어가나요 이거? 그럼 세 동 정도 되는 규모. 야, 예. 이 업체도 좀 쪽팔렸겠다. 그냥 만만하게 보던 군청 공무원한테 당해가지고. 이분은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네, 이분은 박수 정말 한번. 잘하신 거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다음 소식. 자, 뭔가 이건 특정 업체 선정 소문 사실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네. 다음에 요거 이 기자님 왔을 때 한번 요거 정식으로 다루죠. 그래서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 이 기사님 보고 다 기사화해서 다음 주에 녹화할 때 설명하라고.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배고파요. 네. 아니 아까 전에 그래서 뭐냐 여기 뭐야 누가 쓴 기사야 이게? 기자 이런 거는 A 업체 그런 게 아니야. 딱 까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A 업체 말고 이니셜로 앞에 뭐 비읍. 예, 비읍이 뭐 B 아니 P 뭐 이렇게. 아뭐 그걸 빌려고 있어 이거는. 이니셜이 A 아니야? D A. 아니 이거는 딱 뭐냐면 사실은 뭐야 그것이 딱 법을 어기고 그런 거니까 이거 까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벌금 안 내면 거기 다 날라오고 그러던데 손 안 냈다고 다 그러던 것처럼 대보험료까지 나왔구만. 어느 아파트야? 씨. 자, 아니 어느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건설업체야? 씨. 아니 이거 인터넷 5분만 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아 배고프다. 그럼 뭐 마무리 한 마씩 하시고 뭐 짧게 끝내 좋네. 그래도 한 40분 했어요. 네, 40분 했습니다. 근데 뭐 할 얘기 오늘은 뭐 아, 저기 뭐, 민원 답변에 대해서 그게.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네. 세금도 열심히 걷고 오늘은 공무원들이 칭찬받는 내용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하실 말씀 진짜 없나요? 아니, 미국 놈들이 진짜 의심은 많은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거기 미국 놈 도청을 했잖아요. 한국은 할 필요가 없걸랑 다 알아서 뭐냐 다 갖다 바치는데 정보를. 근데 그 옛날부터 청와대도 도청했던 얘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진짜로. 아니 지금 도청할 필요가 없는 거야. 화제를 딴 데 끌고 가서 또 도청 문제가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크게 보고 사실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사실 격앙돼 있는데 아마 우리의 처리는 개선을 요구할 것 같아. 도청을 그러니까. 하지 이거 마십시오.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난 너무한 거라고 봐 미국 놈들이. 왜냐? 다 알아서 갖다 바치는데 뭘 또 거기서 또 뭐 알아들 더 몰래 거기 들을 게 뭐 있어? 어? 자존감이 없어. 아니 우리나라 거기만 아무리 친미주의자들이 이 전국을 좌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데 보수주의자가 없는 거지 뭐. 아니 얼마큼 진짜 더- 보수가 없는 거지. 네. 진짜 보수가 그러니까 없는 우리나라 거기 뭐냐면 국가 거기 고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더 거기 친미주의자로 해줘야 돼. 어? 그냥 너무 너무하잖아. 사쿠라를 많이 좋아해서 탈이야. 자, 뭐 박사님 끝. 자, 진짜님 뭐 한마디. 뭐 그 118년 만에 그 여주 실질적인 뭐 대단한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내실 있는 부분들로서 시승격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어차피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얘기 나왔듯이 이제 명품 뭐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어느 성과 위주로 1, 2등 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정의가 무엇이고 또 평등이 무엇이고 또 올바른 가치를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됐을 때는 사실 1등, 2등도 중요하지만 정의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교육의 지표로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간 아, 받아먹었다고. 끝났는데 왜 그래? 예, 세종고등학교에서는 가만히 있냐 이거야. 마지막 인사 어? 했는데. 바이라도 받아 먹어서 그런 거야? 아이고 요런들이 더 얄미워. 네. 주 선배님 어떻게 뭐 하실 말씀? 저는 아까 다 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여주군청 공무원들이
4대강과 결부되면서 다 이명박화가 됐어요. 그걸 막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명박화라는 게 뭐냐. 이명박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고유명사로 그러니까 그냥 단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그 상징이 돼가는 게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그 만들어내서 자기가 다 먹는 응? 남도 잘 안 나눠주면서 자기 혼자 꿀꺽하는 근데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자기 먼저 챙기고 자기 밥그릇 챙긴 다음에 그 백성들을 갖다 나눠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안 나눠줘. 안 나눠주기 위해서도 노력하죠. 근데 4대강 하면서 이명박 시대가 되면서 여주군청은 그게 굉장히 극한까지 치달았다. 그 아까 뭐 118년 정말 이런 짜증나는 얘기는 좀 조만간 뭐 또 박근혜가 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난 건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생각났는데요. 그 자존감 없는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소비를 많이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자존감이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 쓸데없는 그냥 118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씁쓸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